네, 안녕하세요. 잔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최근 대학의 한 전공시험장에서요, 이 학생들의 집단 컨닝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학점이 취업에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이 동기생들의 분노가 굉장했다고 하는데요. 뭐 다행히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지금 현재도 SNS상에서는 이 상식적이지 않는 행동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에서 앞서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미리미리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취업 토크 잡담으로 꾸며보도록 하겠고요. 함께해 주실 잡담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승전 취업 홍기찬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적성 시험은 컨닝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월도 끝났고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한 달입니다. 그래서 적성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고요. 직무 선정도 빠르게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철수와 존슨의 취업학 개론의 운영자 철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제 2월 초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사실 제 생일이 2월 초예요. 그래서 뭐 항상 방학 때마다 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제 생일 때가 되면 이제 방학도 거의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초조하고 그랬었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제 생일도 좀 축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저요? 네. 돈이요. 돈이요. 네네. 돈을 받고 싶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촌철살인의 멘토 SH미래인연구소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게 컨닝한 게 하나의 어떤 무용담 같은 거였고, 네. 그 동료들의 반응은 뭐 그런 그 분노가 아니라 뭐 부러움이었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세상이 되게 바뀐 걸 보면 청년들이 사는 세상이 좀 너무 빡빡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 네. 세상을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시안 대표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잔매거진의 안방마님, 우리 강주리 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려서 이제 조금은 좀 개운한 운동도 좀 하시고 나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곧 있으면 상반기 시작이니까요. 마음의 준비도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취업 준비 중인 우리 취업 준비생 최윤선 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이제 2월이면은 상반기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떨리네요. 네, 저처럼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 힘내서 꼭 이번엔 취뽀합시다. 네, 취업보가 뭐죠? 취업 취업보기기. 취업 보객이. 좋습니다. 모두 이제 취업에 성공하길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입니다. 역시나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우리 취준생 강민우 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달력을 좀 넘겨다 보다 보니까 다음 주면 벌써 입춘이고 다다음 주면 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작년 하반기 때 추석 시즌 때 뭐 엄청 바빴던 그런 기억도 생각이 나던데 이번에도 이제 상반기 정말 다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6분과 함께 오늘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부는 설문조사를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앵캐스터 우리 주리 씨가 오늘의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네,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면서 SNS 활용도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거나 현장에 있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세상 곳곳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교류와 소통을 하는 방법이죠. 우리 취준생들도 SNS를 많이 하는데요. 최근엔 정보 교류는 물론 취업의 가산점까지 받을 수 있는 존재까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SNS가 취업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SNS가 취업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SNS를 다들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안 하시는 분 없죠? 다들 이제 SNS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제 또 우리 이시안 대표님 저한테 또 얼굴책 친구 신청해 주셨는데 예. 제가 사실 오늘 이 방송 내용을 보고 네. 안 했거든요. 아. 그래서 어제 처음으로 방송하기 전에 해본 거예요. SNS를 처음 하신 거예요? 네, 페이스북 그 얼굴책을 처음 해본 거예요. 예. 첫 번째 친구가 우리 태진 씨. 그러셨구나. 예. 근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친구를 찾아가는 네. 재미가 해서 그래서 한 2시쯤 했는데 태진 씨가 그때 깨어 있어가지고 살아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오늘 대본을 네. 보고 있었죠. 이분이 도대체 뭐 하시나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정말 금방 밤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밤새서 6시까지 해가지고 친구 40명을 모았어요. 네, 그래서 모으니까 되게 보람은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이 SNS의 중독성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로 또 설명을 해주신 셈인데 홍 쌤께서는 SNS를 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저희 운영하는 학원 측에서 네. 학생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별로 열심히는 안 하고 취준생들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 유명한 축구 감독 퍼거슨 감독님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홍기찬 쌤이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취준생들의 이야기 바로 들어보죠. 윤선양 SNS 많이 하죠? 어떻게 하셨지? 네, 아니 요즘 여학생들은 뭐 거의 네. 하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네. 아, 저는 근데 진짜로 퍼거슨 감독의 말에 정말 많이 동의를 해요. 예. SNS 인생의 낭비가 맞고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되게 SNS 종류를 각 종류 다 가지고 있어요, 계정을. 뭐 인별, 얼굴책, 뭐 짹짹이 네. 다 해요. 네, 다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대외 활동이나 뭐 그런 걸 하게 되면 뭐 SNS에 공유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 미션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지만 이제 취준생이 딱 들어서고 나서는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래요. 예. 예전에 이제 많이 활동했었다. 네. 민호 군은 어때요? 저도 사용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진 않고요.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좀 보는 편인데, 사실 이게 막 어제 이시안 대표님이 이제 밤중에 모아서 40명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걸 받아들고 좀 보니까 600명인가 넘더라고요, 지금 친구가. 근데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좀 SNS도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고는 있지만 어떤 좀 문제점을 네. 좀 느끼고 있는 바고. 철수 씨는 어때요? 많이 하시나요? 네, 저도 사실은 뭐 제 아이디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네. 원래 제가 이제 관리하는 이제 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SNS 뭐 팟캐스트 관리하는 페이지가 연동된 페이스북 아이디가 있는데 근데 그 아이디가 이제 이름이 이제 존슨 철수로 돼 있어요. 네. 사실 제 친구들도 제가 철수인 걸 잘 모르고 저희 부모님도 제가 철수인 걸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뭐 제 친구들은 거의 없이 그냥 좀 업무 용도로만 쓰고 있고 사실 제 진짜 아이디를 한 2년 만에 들어가 봤는데 예. 그 해킹 당했는지 한 중국 친구가 한 2만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탈퇴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중국 친구들한테 화장품을 팔면은 괜찮거든요. 다 장사가. 중국어만 써 있어갖고. 2만 명은 괜찮네요, 그거. 진정한 한류 스타네요. 야, 대단합니다. 아무튼 뭐 얘기를 뭐 가볍게 들어봤지만 이 전문가 쪽 분들은 거의 안 하시는 거예요. 하시더라도 이제 어저께 이제 시작을 방송 때문에 하셨던 거고 이제 두 분 같은 경우도 이제 취업 준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열심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는 좀 안 하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실제 취준생들이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취업 포털이요.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SNS 계정이 있는가를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70.4%가 있다고 답을 했고요. 없다가 15.9%, 계정은 있지만 운영은 하지 않는다는 13.3%였습니다. 70% 이상으로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들이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취업 준비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젊은이들이다 네. 보니까 또 이제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SNS가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 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중립을 지키기 힘들 정도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데 yes or no 토크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업을 위해서 SNS 사용이 필수다. 맞으면 yes 아니면 no를 들어주시죠. 자, yes가 한 분이 있고요. 좀 중립이 두 분이 있고요. no가 이제 세 분입니다. 예스는 맨 마지막에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하고 우리 민우 군 세모를 드신 우리 중립을 지키신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우 군과 철수 씨.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흔히 눈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는 거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글을 올려서 새벽에 또 이제 감성이 막 항상 풍부해지는 그런 시간에 예. 올려서 왜 이렇게 취준생 라이프는 힘든가 뭐 이런 거 올렸다가 아침에 이제 보고 화들짝 놀라서 또 지우고 그렇게 네. 하거나 아니면 또 너무 이제 자기 성향을 많이 드러내는 걸 해서 나중에 이제 뭐 기업이나 그런 데서 확인했을 때 얘가 한 번에 파기돼 버린다거나 이런 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치색 쓰면 또 그쵸, 더 힘들어요.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또 개인적으로 근데 요즘 빅데이터 같은 게 너무 발달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취업이라든지 뭐 그런 걸 이제 체크를 해놓으면은 또 그런 걸 상단에 계속 띄워주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정보를 저 같은 경우는 통합거리가 길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에는 좀 좋았던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활용하냐에 따라 좀 이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빠른 정보력과 어떤 내가 스스로 보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좀 그래도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네. 좋습니다. 철수 씨도 이제 같은 입장인가요? 네네. 저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네. 포스팅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포스팅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최근에 그 모 방송에서 이제 편의점 무슨 뭐 매니아 이렇게 나와서 그분이 이제 편의점 음식들만 이제 리뷰를 올리는 블로그를 운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쪽으로 전문가가 돼서 이제 편의점에 이제 뭐 이제 스카웃이 돼서 들어간 경우도 있고. 그래요? 사실 보니까 뭐 최근에 보니까 무슨
최근에 본 블로그 중에 하나가 무슨 건강하게 돼지되기라는 블로그인데 되게 건강한 식단을 짜서 그걸 포스팅하는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포스팅 같은 경우는 뭐 CJ나 이런 식품업계에서도 좀 이렇게 좀 눈독 들일 만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좀 팬수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는 분명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애인이랑 뽀뽀하는 사진을 올리고 이런 거는 하등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세모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2만 명이나 거기만 있군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잘 활용해서 잘 풀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뭐 마냥 도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 같고요. 자, X 드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리 씨 노였어요, 노. 네, 제가 네. 노를 네. 든 거는 질문 자체가 필수다가 질문이었잖아요. 근데 꼭 필수는 아닐 것 같고요. SN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공간이고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전 취업에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방금 철수 씨가 말한 대로 굉장히 전문적으로 특화시켜서 SNS를 활용을 한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요. 뭐 도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필수는 아무튼 아니다. 네. 윤선 양은요? 노 네, 들었죠? 저도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파워블로거나 이런 뭐 카페 운영자라든지 그런 거 될 거 아니면은 굳이 SNS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파워블로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느 기업에 들어가야겠어라고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솔직히 로직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 글을 올리지 않으면은 또 순위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지 않을 거면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막 진짜 사람이 웃긴 게 새벽에 진짜 감성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 네. 오글거리는 거. 네, 그래서 심지어 제 친구는 이제 아버지가 어떤 기업에 계시는데 그 딸한테 기업에서 SNS를 확인하니 너는 아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요. 안 하는 게 좋다. 홍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시즌 때 뭐 홈쇼핑 업계에서 SNS로 이제 자소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특수한 직무, 그러니까 유통이라든가 뷰티 패션 뭐 이쪽을 두드릴 친구들은 하면서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건 좋죠. 근데 저는 제 학생들한테 항상 이 종이신문을 좀 많이 권하는데 종이신문 사실 요즘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도 다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니까. 근데 인터넷은 굉장히 상업적인 공간이고요. SN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포탈창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경제신문도 보고 채용 공고도 보고 이런 정보들을 찾는 건 좋은데 찾다 보면 뭐 이렇게 번쩍번쩍씩 떠요. 그래서 여자 사진도 뜨고 스포츠 축구 기사들 뜨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시간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볼 수 있는 몰입성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좀 올드한 방식이지만 종이신문을 봐야지 여러분들 좀 몰입해서 볼 수 있는 느낌,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컨텐츠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SNS 채널을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가벼운 정보들만 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취준생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채널을 통해서 이제 힐링하겠다는 느낌도 받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취업한 친구들이 또 자랑질한다고 또 이제 받았던 뭐 저기 축하 선물 같은 것들 올리고 뭐 부모님 사랑해요 막 댓글 달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자괴감 받고 또 못난 친구들은 또 모이면서 그래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다 떨어졌어 또 이제 만족하고 뭐 그런 식의 프로세스가 흘러가요. 그래서 정말 특수하신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는요. 저는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이제 예스를 드신 분이 이시안 대표님인데 이제 필수다의 예스를 들었기 때문에 더 좀 귀 기울여 들어봐야겠어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전제들은 홍 기자 선생님이나 그 공부를 하고 그런 전제들은 제가 보기엔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업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채가 있고 뭐 시험이 있고 그걸 통과해야 된다. 공부할 시간에 그딴 거 하지 마라라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사실 저는 취업이 대기업과 공공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소기업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하다가 안 되면 또 중소기업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고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 아름아름의 채용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제 이제 SNS 하면서 10년 전에 알았던 사람이 이제 이름을 본다든가 이 사람이 저기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분이 뭐 사업체도 잘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그 약하지만 연결망 이론이라고 강한 연결망과 약한 연결망이 있는데 강한 연결망은 굉장히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있지만 정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건 약한 연결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 같은 자꾸 죄송합니다. 이 얼굴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약한 연결망, 그 저쪽에 있는 필요한 정보들, 소기업의 정보들을 나한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중소기업까지 생각했을 때는 반드시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입장이 좀 긍정적인 입장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필수든 선택이든 많이들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취준생들에게 SNS를 하는 이유를 저희가 물었었죠. 네, 질문을 좀 해봤는데요. 가장 많은 답은요. 사람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위해서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
이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나만의 개인 미디어를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취업에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또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순으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도 뭐 이 답변 하나하나가 다 공감이 되는 바이긴 합니다. SNS의 소통과 교류 능력, 과연 이제 취준생들이 그 부분을 믿고 이제 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소통과 교류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민우 군은 어때요? 사실 굉장히 뛰어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저 자신이 되게 분석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단에 계속 띄워주는 제 관심사가 여태까지 제가 뭐 이렇게 봤던 거라든지 한번 뭐 따봉을 눌렀다든지 그런 거를 위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저 계속 그런 걸 재생산해서 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올리긴 하는데 그런 와중에 하나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제 소식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래서 좀 가끔가다 그런 거 보면은 또 남의 의견은 또 남의 이제 뭐 요즘 정황을 제가 다 알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교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봅니다. 이게 또 부정적으로는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개인적인 얘기라서 죄송하긴 한데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의 내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제가 그 모 여배우의 이름을 잘못 불렀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 스톤한테 제가 엠마 왓슨인 줄 알고 막 해리포터 얘기를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미쳤다고 그러겠습니까? 그 중요한 행사장에서. 근데 그게 누가 하나 그 글을 올리고 나서 제가 정말 국민 쓰레기가 된 거예요. 불과 30분 사이에. 네, 그 트윗이 정말 수백 수천 개의 욕 트윗을 받으면서 정말 무서운 SNS의 이 파급력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건 이제 좀 부정적인 좀 얘기를 제가 한 거고, 그만큼 소통과 교류 능력도 뛰어날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시안 대표님은 어떠세요? 어제 하루 동안 엄청난 교류를 하셨잖아요. 정말 교류라는 게 네. 가령 제 친구 40명 중에 한 명이 전현무시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신청을 했더니 전 되게 바빠가지고 그걸 네. 보긴 할까 했더니 30초 만에 친구 수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사실 이제 얼굴은 알긴 알아요. 아는 네. 사이인데 사실 이렇게 서로 말 섞고 그렇진 잘 못하는 사이인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친구처럼 이렇게 딱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어떤 교류 능력, 소통 능력은 그러니까 저쪽에 아주 멀리 있었던 사람, 옛날에 있었던 사람 또는 나랑 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같이 바로 옆에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적어도 이 교류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굉장한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좋습니다. 윤선 양은 어때요? 한때 굉장히 열심히 하셨죠? 예. 네, 사실 굉장히 SNS는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먹방 사진을 올렸다든지 아니면 감성글을 올렸다든지 그 댓글이 몇 초 만에 진짜 바로 답이 오거나 아니면은 너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바로 뭐 다른 연락이 오니까 굉장히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뭐 취업 준비생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 이제 기업들이 기업 페이스북을 운영하면서 아예 따로 채용 페이지도 운영을 해요. 그래서 뭐 누굴 뽑는다라고 했을 때 공고가 바로바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따봉을 눌러서 구독하기를 하면 좀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래요. 좀 실제로 좀 좋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이야기고, 홍 쌤께서는 뭐 이 SNS의 소통과 교류 능력이 있을지언정 크게 도움은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저는 여기 소통 얘기만 나오면 항상 짜증이 많이 좀 나는 예, 것 예. 같아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소통이에요. 자소서도 다 소통이에요. 저는 뭐 프로젝트 할 때 뭐 교수님은 과제 빨리 내라고 난리인데 한 친구는 연락이 안 돼서 술 한잔 먹으면서 소통했다. 여기도 또 소통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번외 이야기지만 제발 좀 자소서 쓰실 때 여러분들 남들이 많이 쓰는 소재들은 좀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에 취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업에서 지금 업무를 잘하고 계신, 그러니까 성공하신 임원분들하고 비슷한 인재상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그 면상책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 시간에 신문 보고요. 거기서 여러분들하고 뭐 사람 이렇게 이야기 주고받을 시간에 직접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소통을 원하신다면 현직자들을 만나는 게 그 SNS에서 뭐 버튼 몇 개 누르는 거하고 비교도 없을 만큼이나 퀄리티 높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분들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 장르들은요. 강아지 한 마리의 죽음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의 죽음이 비슷한 사이즈로 보여요. 그런데 신문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높이게 한 작업을 하는 게 청춘이지 그냥 여러분들한테 희낙낙거리는 시간이 청춘은 아닙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썰전처럼 가도 되나요? 이거? 재밌는데요, 오늘 주제? 예. 저 분야에서 약간 그런데 가령 국제사회 유명한 인물의 죽음과 강아지 한 마리의 죽음이 똑같은 비율을 다룬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한테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건 작은 거야라고 이걸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거, 그 획일적으로 다 이건 이런 거야라고 하는 게 좀 더 안 맞는 것 같고 저는 나한테 맞춰서 그러니까 그런 관심사에 맞춰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그런 기능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비록 강아지의 죽음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뭐 1대1로 우리가 개인 맞춤 그런 것들은 좀 더 나은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요. 예, 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네. 썰전처럼 가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취준생들이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가치관이 있고 눈높이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화하고 공유하는 건 좋긴 좋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 보는 분들은 지금 취업해야 될 취준생들이기 때문에 고객지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같은 공감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사기업이라고 치면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지 이 친구가 들어와서 치열하게 나하고 같이 전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뭐 공기업들도 다 치열하게 수익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효율화시킬 수 있는 우리 팀의 팀 멤버로서의 그런 같은 가치관을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너무 좀 철학적이거나 또 너무나 봉사활동 같은 걸 오래 했다. 물론 좋은 활동이지만 그분들과의 그런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괴리감이 좀 펼쳐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분들은 사회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돈 때문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핸들링하는 기관이 기업이고 그분들은 기업을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지식 정도는 같이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뭐 솔로몬의 선택 우리 철수 씨는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신지요? 글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싸이 월땡이라고 싸이월드요? 진짜 예, 예. 막 목숨 걸고 1초는 늘려가고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서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인 관계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취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이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그룹 중에서는 최초로 어떤 이 SNS 마케팅을 제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파급력이 되게 큰 걸 알고 나서 이제 현대자동차그룹이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사실은 격차를 좁힐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현대자동차그룹 임원들이 뭐 그런 걸 하느냐라고 치부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이제 외주사까지 써가면서 이제 투입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따라잡을 수 없는 여력이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조금씩 중요성이 좀 커지는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자기 PR의 용도로 쓰는 건 좋겠지만 어떤 이 소통이나 어떤 감정적인 위로나 어떤 공감을 하려는 용도로 쓰는 거는 조금 낭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지금 저희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떤 근거가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긴 한데. 전문가 같았어요. 아니 근데 철수 씨가 지금 뭐 SNS는 아니지만 팟캐스트를 운영 중이잖아요. 네. 뭐 실제로 온라인에 있는 많은 취업 준비생들과 우리는 소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 팟캐스트는 어떤 도움을 받고 있나요? 본인의 취업에도 도움을 받나요? 사실 그 취업 자체의 도움이라기 생각은 잘 안 들고 사실 네. 방송을 처음 런칭했을 때 이걸 홍보할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주고 홍보할 수도 없고 마케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를 만든 건데 사실은 그 방송이 그 당시에 한 2명 정도 들었거든요. 저랑 제 여자친구. 청취자가? 네. 근데 예. 이제 SNS에서는 이게 한 100만 명이 듣는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 얼굴도 걸어놓고 이 사람도 듣는다. 뭐 이거 100만 명이 듣는 최고의 취준 방송이라고 계속 홍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걸렸는지 그걸 보고 이제 언론사 기자분께서 이제 취재를 하셨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붕업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SNS에 좀 이렇게 빚이 있기 때문에 예. 마냥 욕할 수만도 없고 하지만 또 제가 또 헤비 유저가 아니라서 또 예. 마냥 또 지지할 수도 없고 좀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요. 약간 좀 난처한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불편해요. 그래요. 아무튼 SNS를 뭐 잘 활용만 한다면야 내가 이제 스스로 필터링을 하면서 자제를 하면서 잘 활용만 한다면야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하셔야 될 일들이 더 많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지막으로 우리 6분 다 결국 SNS를 이왕 할 거라면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군부터 이제 순서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SNS가 굉장히 양날의 칼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휘두르면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 또 잘못하면 제가 찔릴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SNS에 너무 종속되지 말고 이것만 계속 보고 그러지 말고 SNS 사실 이렇게 좀 제가 쉽게 접하기 힘든 사람들과의 약하게나마 사실 그 연결고리를 유지시켜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걸 유지시키는 거에 그냥 머물지 말고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그분이랑 좀 뭐 이렇게 컨택을 또 해서 또 다른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는 사실 이제 요즘에는 SNS 마케팅 같은 게 워낙 그 활발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이제 행보 같은 거를 SNS만 좀 유심히 보면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SNS에 뭐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띄웠다 그러면은 그래 이게 있네 하면서 넘어갈 게 아니라 그걸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분석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은 충분히 좀 좋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민호 군의 의견이었고요. 윤선 양은요? 저는 딱 2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일단 SNS에 올라온 정보를 너무 맹신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게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일이 확 커지는 경우가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거짓으로 판명 났을 때 아, 내가 너무 미개했어라든지 그렇게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개인사를 너무 SNS에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것도 또 널리 퍼져나갈 수 있고 또 자신이 취업을 준비하는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공유를 하고 싶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나 가져야 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리 씨는요? 네, 저는 뭐 좀 어려운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서 그냥 본질만을 좀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기본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인터넷 보면은. 그런 정보들, 좋은 정보를 얻고 또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자신의 이야기도 자랑거리라는 것보다도요. 그냥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여행을 갔고 친구들을 만났고 이런적인 개인적인 거 올린다면은 아주 올바르고 좀 건강한 SNS 문화가 정착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워낙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요. 좀 유명 인사들이 좋은 일, 긍정적인 일들을 좀 올린다면 다 너도 나도 요즘 많이 따라하고 싶은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걸 좀 따라하고 싶지 않을까 하면 좋은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져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파스타 사진 잘 봤습니다. 네. 파스타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예. 진짜 같잖아요. 그래, 농담이고. 이번엔 또 홍쌤부터 또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그 좋은 활용 기법이 하나 있는 건 이제 거기 직장인들이 타이틀을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보기 전에 현직자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 인맥이 좀 부족하다. 그럼 또 비즈니스 SNS 채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인적 네트워크나 정보를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끈으로 활용하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글쎄요. 이거 좀 여담이지만 그러니까 좀 나의 일상생활을 여러분들 너무 과시욕이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 갔다 왔다. 나는 어디 취업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는 사람이다. 나 누구하고 아는 사람이야. 뭐 그런 걸 그렇게 좀 자랑하게 되면 또 본인이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많이 맞아요.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보다는 본인 내실에 좀 포커스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요즘 우스갯소리로 저기 운전하는 사진 찍을 때 핸들에 있는 로고 꼭 걸고 찍지 마세요. 예, 예. 자, 우리 철수 씨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좀 나이대가 있으니까 이거를 마냥 솔직히 뭐 감정적으로는 좀 비판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세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꼰대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한 가지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좀 애인이랑 뽀뽀하는 사진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부터 봐도 그렇게 올려서 잘 된 사람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 하나만큼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 결국엔 그 사진들 지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결혼하지 않는 이상. 네. 예, 예. 아,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이시안 대표님 끝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이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좋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감성적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먹고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내가 한다면은 얼마나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취업 토크 잡담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잔매거진 2부 바로 또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 각종 이슈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